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첫 번째 페이지. 곁에 두면 늘 든든한 냉동만두 같은 남자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파이팅이 넘치시는군요. 언제나 그렇죠. 2월의 네. 첫 시작을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냉동인간인데 그렇습니다. 마침 설 연휴 끝 무렵부터 엄청난 시베리아급 한파가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진짜 냉동인간이 될 뻔했거든요. 그런 걸 냉동인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네네. 예. 네. 어떻게 추위는 잘 저는 버텨내셨나요? 추위를 매우 많이 탑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더위에 강한 편이고요.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혹시 생일이 겨울이신가요, 여러분? 생일 겨울입니다. 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더위에 강하다던데. 강하다. 예.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뭐 하여튼 겨울에 태어났고 더위에 강한 편인데. 더위에 강하다. 네, 뭐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땡플리스 드라마 정의라는 드라마가 뭐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네. 화제인데요. 네. 거기에도 이제 냉동인간 소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못 봤는데. 네. 우리 SF 소설의 거장 곽재식 작가는 거장은 또 무슨? 매번 저희가 하는 얘기. 네, 하는 이야기. 네. 곽 작가는 냉동인간 소재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장, 뭐 크기로 따지자면 뭐 거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제 출간된 몇 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 출간된 소설집 중에는 단편집 지상 최대의 내기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세 시대 대응을 위한 컷앤 세이브 시스템 개발 제안서.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200세 시대. 내용이 뭐냐면 이제 200세 시대가 되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 줄 연금도 부족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이런 게 다 부족하니까 현실적이네.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들을 다 냉동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동해 바다 깊숙한 곳에다가 파묻어 놓고 나중에 뭔가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몇 살 때부터 냉동인간 만드는 150세인가 그렇게 돼 그래요? 있습니다. 그냥 해놓고 경제가 좀 발전되거나 뭔가 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뭐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오면 그때 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소재로 한 어떤 그런 심오하네. 그런 재밌는 소설을 제가 쓴 바 있죠. 심오하지 않고 재밌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이게 냉동인간이 다루기도 너무 많이 다뤘고 좀 오래된 떡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600명이 넘는 냉동인간이 있다. 저는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냉동인간 기술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정적인 전기가 도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대충 막 특히 이제 SF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재미를 위해서 대충 이렇게 막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영화 같은 데 나오면 뭐 우주에 있는 먼 별까지 가려면 뭐 10년 동안 우주선을 타고 나라에 가야 된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뭐 계속 무슨 스마트폰 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뭐 이렇게 보존을 해가지고 잠자는 듯이 마취한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쫙 가가지고 10년 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뭐 잘 잤다 이러면서 깨어나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냉동인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동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섞어서 뭐 냉동 수면 뭐 냉장 동면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쓰는데 냉장 동면도 있나요? 약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면 기술이라는 거하고 네. 냉동인간 기술하고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동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동면 겨울잠이라는 것도 자연적으로 이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구리나 뱀들이 자는 겨울잠하고 곰이나 다람쥐가 자는 겨울잠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특히 이제 다람쥐하고 곰이 자는 겨울잠이 또 달라요. 그래요? 일단 뱀이나 개구리가 자는 겨울잠. 봄이 되면 뭐 개구리가 겨울잠 자서 튀어나온다. 경칩.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자는 겨울잠은 뱀이나 개구리는 자기 몸의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몸 속에서 일어나 줘야 되는 뭐 화학 반응, 예를 들면 뭐 소화를 시킨다든가, 뭐 호흡을 해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위한 화학 물질을 만든다든가, 그런 반응을 위한 온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끈해져야지만 몸 속에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 잘 돼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추워지면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몸도 그냥 같이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아무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죽겠죠. 그런데 죽지만 않도록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개구리나 뱀들의
동면입니다. 우리 한 겨울잠입니다. 휴대폰 배터리 한 1% 정도로 겨우 버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저전력 모드로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아예 사용도 안 하고 그것보다 사실 거의 꺼진 상태로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네, 거의 꺼진 꺼놓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화기를 꺼놓고 이메일로 너하고 지금 통화해야 되니까 잠깐만 켜봐라. 약간 뭐 이런 수준으로 거의 가는 거예요. 신기하네. 가사 상태, 사실 가짜로 죽는 상태 정도로 보는 겁니다. 다람쥐는요? 그에 비해서 다람쥐나 곰은 이제 항온 동물,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라고 하죠. 몸을 따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체온 36.5도 정도 온도를 쭉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추워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몸이 잘 뛰어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 이렇게 털 많이 달린 포유류 동물, 사람, 곰, 소 뭐 이런 거 비슷한 동물들이 많죠. 그렇죠. 이런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거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돼서 겨울잠을 잔다기보다는 스스로 뭐 좀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춥고 특히 먹을 거가 너무 없다. 그렇죠. 딴 잡다한 동물도 식물도 다 막 죽고 이러니까 도토리도 없고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나중에 좀 먹을 거 풍부할 때까지 자자 좀. 그때까지 자면서 버티자. 약간 그런 식입니다.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몸을 많이 내팽개칩니다. 내팽개친다? 숨도 잘 안 쉬고. 그래요? 심장 뛰는 것조차도 잘 안 합니다. 약간 개구리 쪽이네요. 최대한 몸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물도 별로 안 필요하고 영양분도 별로 안 필요할 테니까. 심장이 덜 뛰어요. 그런 상태. 심장이 어마어마하게 덜 뜁니다. 평소 때보다 100분의 1로 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러니까 1분에 사람이 맥박이 1분에 한 50분 뛴다라고 하면 다람쥐처럼 겨울잠 자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5번이 아니라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거 산 거야 죽은 거야. 맥박이 있어? 한참 만져놓으면 10분에 한 번 두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분은 봐야겠네요. 그런 정도로 이제 다람쥐는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다람쥐 같은 경우에 겨울잠을 한 넉 달, 5달씩 잡니다. 다람쥐 중에 좀 심하게 겨울잠 많이 자는 경우에는 10달을 다 겨울잠 자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진짜 이게 PR이 좋은 거죠. 이 이상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다람쥐 하면 우리 항상 이제 도토리 모으러 다니는 귀여운 애들.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10달치 다. 2달 동안 바짝 모아가지고 10달치 다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몸으로 이렇게 거의 사용을 에너지를 안 안 하고 쓰니까. 최소한만 사용하는 상태로 10달 자는 건 근데 도토리 많이 모은 것 같네. 다음에 또 도토리 많아질 때까지 자자. 이런 식인 거예요. 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덜 잡니다. 그러니까 덜 깊이 잡니다.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자는 거하고 좀 딴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곰도 그런 상태로 거의 먹을 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고 몇 달씩 그런 식으로 잘 수 있어요. 배변 활동을 안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포유류 동물이 겨울잠 자는 거는 온도하고 상관없어요. 온도가 내려가서 몸을 못 움직이게 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대 지방이나 사막에 사는 동물들 중에 겨울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먹을 게 이렇게 없다니. 특히 이제 사막 기후 같은 데는 비가 좀 내려야지 이렇게 먹을 게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풀도 좀 돋아나고. 풀이 왜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어. 다음에 풀 좀 돋아날 때까지 자야 되겠다. 추위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석 달씩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잘 연구하면 사람도 이런 식으로 동면을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품고 그나마 있거든요. 사람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이건 조금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그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이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버티는 대결을 하라고 호랑이랑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곰이 가볍게 승리하죠. 뭐겠습니까 비밀이? 동면 기술. 나오면서 자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호랑이가 아니라 다람쥐였으면 큰일 났겠네요. 그러면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겠냐. 이것이 어떤 한국인의 어떤 수완, 한국인의 어떤 이런 명석한 재치.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 이런 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좀 진지하게 이렇게 동면 기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화성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기술을 좀 발전시킨다고 해도
몇 개월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6개월 동안 화성까지 가면서 뭐 하면서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도 힘들거니와 그렇게 가는 동안 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식량을 싸가지고 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을 곰처럼 네. 곰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좀 약간 만들 수 좀 있다면 곰상이신 것 같은데. 네, 예, 곰이 곰돌이상. 겨울잠 자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학자들이 연구하냐면 네네. 곰이 겨울잠 자는 자세 같은 것도 연구합니다. 이러고 자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요렇게 팔을 약간 요런 식으로 이 팔을 요런 요런다고요? 식으로 하고 예. 고개를 좀 이렇게 숙여 예. 팔을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좀 붙이고요. 예. 고개를 좀 최대한 숙여가지고 예. 얼굴을 약간 배 쪽을 보게 하면서 약간 태초의 자세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으로 곰이 예. 자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합니다. 자세하고도 뭔가 혈액 순환이나 체온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사에서 보낸 분들이 이러고 그럴 버텨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제 멋있게 무슨 유리관 속에서 이렇게 그쵸. 높게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곰 자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과학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깨어나서 기지개 엄청 켜야겠네요. 근데 그런 것도 진짜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보통 사람은 몸이 안 움직이면 근손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요즘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네. 곰이나 다람쥐는 몇 달씩 그렇게 자도 근손실이 거의 안 오거든요. 몸이 거의 그대로 쌩쌩해요. 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네.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정말 어떤 거 특히 또 곰하고 같이 또 뭘 정말 연구 많이 하냐면 그 마다가스카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여우 너구리라는 동물, 여우 원숭이라는 동물 나오지 않습니까? 알죠. 여우 원숭이가 겨울잠을 잘 잡니다. 그렇군요. 몇 달씩 잘 수 있습니다. 여우 원숭이가. 여우 원숭이는 원숭이지 않습니까? 영장류거든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곰에 비해서 더 비슷해요. 그래서 여우 너구리를 어떻게 잘 연구를 하면 힌트를 좀 사람을 동면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데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우주가 아니라도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합니다. 수술 같은 거 시키고 나서 사람 회복할 때 뭐 암 치료 같은 굉장히 힘든 치료 같은 거 받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재워놓을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그냥 푹 자면 된다. 2달치 마취인 거죠. 그런 거죠. 뭐 그런 식의 연구도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동면이고 지금 개념 구분을 위해서 동면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냉동 인간은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냉동 인간은 사람이 잘 활동하고 있고 뭐 이런 뭐 자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급속하게 몸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주변에 변화가 없도록 낮은 온도에서 잘 보존시켜 놓으면 그렇게 해놓게 되면 오랫동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F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나오는 이상적인 걸로는 어떤 식으로 냉동인간을 많이 하냐면 내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은 어떤 큰 병에 걸려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치료법이 개발된다든지. 혹은 심지어 앞으로 200년 정도 지나면 늙은 몸을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이라는 느낌으로 딱 냉동 보관을 하는 거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좀 이상적인 형태의 냉동 인간인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지금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뭐 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로부터 많이 사용되는 기술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급속 냉동을 아무리 잘 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막 이렇게 동상 뭐 이런 거에 피해를 입지 않고 완벽하게 급속 냉동을 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뭐 사람을 이대로 냉동 보관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관하는 도중에 사람이 사망하면 그러니까 뭐 장기나 이런 것도 손상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하면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잘못하면 뭐 검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좋은 수술 시켜준다고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래도 그 아저씨 내일 모레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내일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생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 얼음덩이 속에. 근데 냉동 인간은 보통 돌아가신 분 대상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통
돌아가신 직후에 그 상태로 그럼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 상태로 이제 냉동을 시킵니다. 미리 좀 고인 되신 분이 미리 생전에 동의하셨을 수도 그래서 있고. 동의를 하고 계약도 하고 다 합니다. 네, 예,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술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네. 보관 비용을 보통 따로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관 비용이 1년에 꽤 많이 받아요. 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거래를 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해놓으면 미래가 되면 예, 뭐 노인을 젊은이로 되돌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목숨이 이미 끊어진 사람을 되살리는 기술도 나오는 때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곽지식 작가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에다가 예전에는 사람이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라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이라는 게 뭐 불과 한 7, 80년 전만 해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의 맥박이 일단 가도 CPR과 뭐 전기 충격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다들 한 번씩 시도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한 1%에서 3% 정도는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예전 같으면 생명을 잃을 사람을 지금은 다시 되돌리는 기술이 현대에는 널리 쓰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추세로 가면 3%가 아니라 90%, 100%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 속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냉동 인간이고 보통 액체 질소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영하 190도보다 낮은 온도로 사람, 그러니까 냉동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로 많이 퍼져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냉동 시신이죠, 그죠? 피를 다 빼야 된다 그러던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면 냉동 인간 기술에서 사람들이 제일 고민스럽고 제일 골치 아프게 보는 게 뭐냐면. 뭐죠? 사람의 몸에서 어떤 물질 하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물이죠. 사람의 몸 60% 이상, 7% 가까이 물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수분이 가득 차 있거든요. 물을 얼리면 진짜 기초적으로 이거 아주 기초적인 이것조차도 사실 되게 골칫거리인데. 저도 아는 건가요? 그 어릴 때 요즘은 뭐 학교에 에어컨이 이제 많이 잘 설치돼 있고 많이 잘 틀어주니까 시원한데 옛날에 그런 거 잘 안 틀어줄 때는 여름철에 학교 갈 때 학교에서 더위를 좀 달래라고 물을 이렇게 주는데 물을 오랫동안 차갑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꽁꽁 얼려서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페트병 같은 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꺼내보면 페트병이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부피가 물을 커져 얼리면 있죠. 얼음은 부피가 더 늘어나가지고 통통해진단 말이에요. 원래의 모습을 다 깨버려요. 아, 그러면 인간도 사람의 몸의 70%가 온몸 구석구석에 세포 곳곳에 혈관 구석구석까지도 다 습기가 수분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얼리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안 되는 그러면 거 몸 곳곳이 그거 단순히 부풀어 오른 것만으로도 다 망가질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약간 섬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만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디테일. 조금만 더 섬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급속 냉동을 시킨다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슨 뭐 우리가 하다못해 전을 부칠 때도 이 비유가 이상한데 빨리 안 뒤집어주면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들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아무리 동시에 급속 냉동을 잘 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겉쪽은 좀 빨리 잘 얼고 안쪽은 중심부는 좀 덜 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되게 노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디는 얼어가지고 벌써 굳어가지고 부풀어 올랐는데 어디는 아직도 안 얼어붙었고 이렇게 되면 몸이 구석구석이 더 많이 손상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뭐 한도 끝도 없이 얼릴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섬세한 거를 따져보면 물이 얼 때 우리 눈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리면 비가 이제 그 내리는 거 말고 눈이 내릴 때 보면 눈송이 한 송이 한 송이를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뾰족뾰족한 약간 육각형 모양 비슷한 그런 결정을 이루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눈송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겨울왕국에 다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어붙을 때 우리가 무슨 뭐 아까 뭐 마시는 물병처럼 이렇게 큰 물덩어리 한꺼번에 얼리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볼 기회가 없는데 조그마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조금씩 얼어붙는 과정을 그렇게 섬세히 보면
그런 식으로 결정 모양이 생기면서 물은 얼어붙거든요. 그게 물이 뭐 화학적으로 따지면 물이 이제 극성을 띠고 물이 H2O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물이 H인 쪽하고 네. O인 쪽이 물 입자 하나하나가 성질이 좀 달라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물은 뭐 어디서나 보나 항상 뭐 원만한 물이고 물은 뭐 모든 것을 품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옛날 시인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막상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 네. 물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물 뾰족하게. 물도 충격적이네요.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어요. 예.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를 띄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이 방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얼다 보면 네. 항상 그런 모양을 만들면서 삐죽삐죽하게 결정을 만들면서 물은 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인간 몸 안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예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얼리려고 노력을 해도 네. 잘못하면 그런 결정이 눈송이 같은 뾰족뾰족한 모양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마시는 물 같으면 그런 게 별 문제 시원하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 민감한 부분 한 부분에는 네. 그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을 만들면서 물이 어는 바람에 다 찔리고 찢기고 이런 현상이 쭉 발생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얼리는 건 해결이 됐고 앞으로 해동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얼리는 것도 지금 갈 길이 멀네. 얼리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동이 힘든 겁니다. 그럼 너무 비관적인데요? 비관적인데 네. 이 냉동 인간의 긍정적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노 기술,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섬세한 단위로 모든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 인간의 굉장히 호의적이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정말로 호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 한 20년 이 정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만 지나면 그런 식으로 몸이 얼어붙어서 생긴 모든 손상을 다 하나하나 수선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될 거다. 깨우기 직전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동하면서 그게 이제 해동 기술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해동을 하면서 그런 거를 싹 다 수선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주 생생한 상태에 얼리기 직전 상태가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생명을 잃은 사람을 되살리는 기술도 개발이 한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산 사람을 얼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깨우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냉동인간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10년, 20년을 보고 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 기간이 있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만 보통 뭐 수십 년, 많게는 100년, 200년을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200년이 지나면 200년 전에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달나라에 사람이 가고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느냐.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래서 왜냐면 보통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한번 크게 하면 어차피 뭐 한 몇십억 원 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장례식 뭐 이 세상 떠난 뒤에 장례식 뭐 괜히 화려하게 하고 뭐 묘비를 금으로 만들고 무슨 뭐 진시황처럼 무덤을 크게 만들고 뭐 이런 짓을 하느니 진시황이 무덤 만들 때 쓴 비용의 10,000분의 1만 사용을 해도 냉동인간 처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그냥 뭐 진시황이 뭐 묘비 금으로 만든 거 하나 들 만들었다 치고 그냥 기념을 삼아 이렇게 하면 했다고 치고 만에 하나 이게 되면 대박이니까 되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가치가 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죠. 정말 이렇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분들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만에 하나 정말 이분들이 깨어날 수 있다면 또 SF 소설가이시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 인류의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이상한 영향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깨운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인격권이나 소유권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이 사람은 한국이라면 주민등록이 이 사람은 없어졌겠죠. 돌아가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출생 신고를 재산도 다시 다 뭐 다 상속됐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나? 나이 노인인데 아직 벌써 몸은 90대인데. 이거 뭐 입양을 이분을 보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약간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어머니가 냉동 상태에서 깨어나셨는데 그새 아들이 어머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친구 먹을 어머니 성공 뭐 이렇게 하시면서 뭐 축하해 주시면 될 노릇이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거리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니와 이게 제가 쓴 소설의 탄식을 하시죠? 제가 쓴 소설의 이 스포일러를 스스로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예, 스포. 저는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이게 만약에 현실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지기 시작을 하면 네. 점점 더 뭐 미래가 되면 뭐 다 극복되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를 굉장히 성의 없게 하는 그런 풍조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요즘 불경기라서 취업이 너무 안 돼. 20년만 냉동 들어가자. 경기 호경기 들어올 때까지. 예. 80년대는 경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아까 그 다람쥐네요. 도토리 없으니까 10달 자는 다람쥐. 그거는 저는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더 제 소설에서 더 우려로 본 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어떤 쉽게 생각하는 문화, 방만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퍼지면 냉동인간 처리를 굉장히 무성의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기업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좋은 냉동인간 회사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냥 이상한 아이스크림 저장하는 데 같은 데다가 여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냉동하면 잘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한 3,000년쯤 흐르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게 훨씬 싸게 먹힐 거거든요. 제 소설에서는 아까 제 소설에 냉동인간 만드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냉동인간들로 노인들을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냉동인간이에요. 뭐 저 김치냉장고 정도면 좋죠. 그대로 돌아가시면 고이는 말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그냥 있기로 하는 거예요. 한 2만 년쯤 지나고 나면 기술이 발전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다 있기로 하는 거예요. 잔혹동화. 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뭐 잔혹동화로서 뭐 저는 아주 좀 뭐 이상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과학의 세계는 항상 뭐가 이렇게 깨끗하게 환상적으로 아주 멋지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뭐 쓸모없네 포기하자 때려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그래도 그 중에서 되는 부분을 붙잡아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말이 되게 활용을 하려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쓰려고 애를 쓰는 게 과학의 정신입니다. 자, 온몸을 그런 식으로 얼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조그만 부분을 얼리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생생한 상태 그대로 균일하게. 실제로 세포 하나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1000분의 1mm 정도 되는 세포 하나 정도는 생생하게 얼렸다가 그대로 다시 돌리는 그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된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있을까요? 뭐 세포 하나 얼렸다 녹였다 하는 건 뭐 그 장난도 아니고 그건 뭐 했어? 어디서 엄청난 산업에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산업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곳에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죠? 뭐 정자은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군요. 난임시술 시험관 아기에 바로 이 세포를 냉동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자나 난자,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키우면 사람이 되는 수정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보관한 상태로 가장 좋을 때 아기를 가장 임신하고 낳기 좋을 때 그리고 가장 실험하기 좋을 때를 맞춰가지고 그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99년에 우리나라에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한다고 자랑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 그 병원에서 1999년에 유리화 동결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수분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을 부동액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 부동액처럼. 자동차 부동액하고 성분도 심지어 꽤나 비슷합니다. 그럼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당연하죠. 살아있는 상태에 그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냉동 처리를 하면서 그거를 세포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싹 넣고 그다음에 쫙 얼리는 거예요. 아주 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녹일 때는 그거를 빼내면서 물로 싹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얼리면 생생하게 그대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99년 벌써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병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용한 기법이 세계 최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난임 시술 기술이 세계적으로 꽤나 발전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수정난 상태로 냉동을 시키면 보통 한 5년 정도는 냉동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난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도 냉동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수십 년 냉동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 이런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젊은 여성분들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난자는 일찍 20대 때 채취를 해가지고 얼려놓으시라고. 그런 분들 근데 계시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난임 시술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2020년에 국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통계를 보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28,699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태어난 아기 10명 중에 1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10%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가 되면 사람들 중에 한국인 중에 10%는 냉동인간 기술은 아니지만 냉동인간 기술과 뿌리가 같은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율이 상당히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냉동인간 기술이 지금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고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이고 정말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현실적이고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꿈 같은 생각을 위해서 그런 어떤 특이한 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느냐 기술의 뿌리가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런 좀 약간 실용적이고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향하고 부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방향하고 두 개를 보는데 그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향에서는 설정을 잘해야죠.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야, 재밌네요. 마지막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곽식식 작가는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된 상태라면 네네. 냉동인간 신청하실 건가요? 돈도 있어, 돈도. 저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왠지하면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우주 여행도 안 하시겠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비해서 실천력은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로는 뭐 이거를 굳이 한다고 해봐야. 괜히 이 세상 뜬 다음에 사람들 이상한 손가락질이 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전설처럼 도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제 그냥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도시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회사들이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다. 프로모션? 왜냐하면 누구도 냉동인간 했다더라. 아니 누구도 냉동인간을. 그때 그 정치인으로 유명하시고 과학기술적으로도 밝으신 그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지금 우리 회사에서 냉동 처리되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나도 해볼까? 나도 내 재산이 얼마인데 700억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무료로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라는 도시전설이 좀 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할리우드 배우 누구도 어떻게 됐다더라. 인플루언서 협찬해 주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그런 거를 마주 하신다면 한번 일단 특유의 어떤 장르 문화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만약에 제가 한 35쯤에 요절을 한다 이러면은 제가 돈만 있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남으니까. 아직은 35도 꽤나 남아 계신 거 보시군요. 많이 안 남았고 간당간당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냉동인간으로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어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의견 문자로 유튜브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